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내리고 있는 시장. 설 연휴 전에는 일단은 좀 빼고 보자라는 심리가 오늘 내일 나타날런지 체크해봐야겠네요. 자,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미래에셋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매도 포지션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적 발표들 속속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반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매도 리스트 지금 뒷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 매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굵직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쪽을 좀 빼고 있네요. 일단 확인했고 덜어가겠다라는 판단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도 봄직합니다. 기간 순 매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선주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단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호실적 결국에는 세론의 민족인 걸까요? 세론으로 잡아가는 건가 싶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SK하이닉스는 오늘 종가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 보니까요. 위아래 꼬리를 똑같이 만들고 지금 시가 부근 그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고민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정태근 이사님. 하락의 빌미는 어떻게든 찾아내겠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에서의 움직임을 하락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차익할 사람 다 했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살래 했던 사람도 다 산 자리이기 때문에 위아래 꼬리 달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갔던 호실적인 세론 그것도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매수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파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만약에 1월 달 들어와서 하이닉스를 매수했다라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상승의 모멘텀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보다는 신년 효과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하이닉스의 흐름과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해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가 바뀌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괜찮겠지라는 그 신년 효과가 그리고 1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크게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빠졌던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전고점 부분까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와 24만 원 전고점까지도 못 가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하이닉스와 시장이 신년 효과에서 1월 달에 올라왔다라면은 지금 올해 1월 달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럼 2월 달 3거래일 이후에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는 맞는지 한번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신년 효과 말씀드리면서 언제를 제가 계속 비교했었냐면은 2018년도 12월에서 2019년도 1월 달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많이 비교했었는데 그때도 말씀했지만은 그때도 11월 달, 12월 달 시장 흐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1월 달 가서는 지수가 10%, 삼성전자 20% 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삼성전자였고 지금 하이닉스에 달하는 그 차이점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신년 효과에 의해서 올라간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17만 원 부분에서 23만 원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팔고 나간다라면은 실적이 좀 그런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나오션도 이제 실적 발표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3개월 동안 조선주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선주도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의 흐름을 이렇게 되면 또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같이 좀 드네요. 조선주는 좀 이따 그러면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냐 아닌가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주연 대표님 그래도 반도체는 HBM이 넘버원이잖아요. 네. 그럼 HBM의 넘버원은 SK하이닉스도 맞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살 이유도 있고 단기적으로 물량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할 자리라고도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주 스타게이트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구축하려면 AI 연산에 필요한 GPU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이 수요는 HBM 등 다른 메모리 단에도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은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좀 구간에서는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기는 합니다. 근데 고민이 되신다면은 일부 좀 덜어내고 가는 것도 가볍게 만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100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뭐 30% 정도는 일단은 덜어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릴 시에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대로 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도 추가적으로 담아보는 그런 전략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들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세론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말씀을 주신 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스타게이트의 모멘텀도 사실 다음 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예.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강하게 지속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도 미국 증시 안에서는 이런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질지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엔 우리 시장이 좀 닫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연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 안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좀 그런 시세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밀리고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사실 어제 그리고 그제 최근에 좀 샀던 물량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팝니다. 그래서 파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또 연휴를 앞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안 사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밀리는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가볍게 덜어두고는 갈 수는 있으나 계속 관점 자체는 긍정적인 유지를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속에서 뭐 차익할 사람은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본다면 일단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이주연 대표님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확장해 볼까요?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갑니다. 참 줄곧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S25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네. 25라고 읽어야 할지 25라고 읽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S25라고 하겠습니다. 판매가는 전작과 동일한데 나쁘지 네. 않대요. 퍼포먼스가 게이밍 쪽에서 잘 나올 거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좀 있나 봅니다. 근데 이러한 S25 기대감이 삼성전자를 살 매수 요인이 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뭐 안 좋은 것보단 낫겠죠. 안 좋은 것보다 낫겠는데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결국에는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닥은 잡혀 있다라는 건 맞고요. 그럼 시기의 문제니까 기다림만 있다면 인내심만 있다면 지금도 들어가자 오케이입니까? 오늘 아마 이주연 대표님이 그 하얀색을 입고 제가 흑색을 입고 흑백 이런 개념인데 오늘 제가 부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냥. 흑백 요리사시네요. 네. 일단은 S25. 근데 이상하게 갤럭시는 25라 그래야 어울리는 것 같아요. 25, 네. 25보다는 국산. 아이폰이 이제 1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 25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는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된 캐시카우는 스마트폰일까요? 반도체일까요? 여기 보면 반도체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은 좀 오래된 얘기지만 과거에 이제 갤럭시 S4 나왔을 때 2013년 있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넘었을 때 그때 얘기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물론 뭐 이게 끝난 건 아니지만 네. 반도체만큼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은 못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대감에서 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납품설 같은 경우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모 IT 매체에서 나온 얘기인데 5세대 디램, 그러니까 1B 디램 여기 설계 변경 추진을 한다 그러거든요. 지금에 와서 가장 선단 공정에 있는 이 반도체를 왜 설계를 변경을 할까요? 답은 간단한 거죠.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수율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쪽 제품을 쓰지 굳이 6개월, 7개월 걸려서 엔비디아가 이 제품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설계 변경하는 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그냥 브로드컴 있잖아요. 브로드컴 쪽으로 이제 어쨌든 뭐 로비를 하던 뭐 수율을 맞추던 해가지고 그쪽에 메인 공급사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땐 삼성은 어떤 역전기에 반등기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 삼각동맹을 삼성전자가 과연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 못하는 건 아니에요. 3E를 공급 못하는 거지 HBM3는 공급하고 있어요. 네네. 그것도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구도가 앞으로도 바뀔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으로 다른 쪽에서 좀 이제 루트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참 특이한 게 1B DRAM 외에 또 D1B-P라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좀 잘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에 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파생을 한다는 건 저는 무리수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증거사 보니까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동의를 해요. 네.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5만 원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건 맞다라고 보는데 그거 외에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좋아진 게 있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없다라고 봐요. 파운드리는 얘기할 거 없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HBM 그리고 기존 범용 D램인데, 기존 범용 D램 그러니까 1B D램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1B D램을 적증시켜서 HBM3E 8단 12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B D램에서 설계 변경을 한다라는 그쪽에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쪽에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HBM3E 여기에 수율이 맞춰질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앞으로 오를 일만 있다라는 그 심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되게 된다면 제가 틀리고 삼성전자 가게 되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은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세요. 뭐 2년, 뭐 1년, 2년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는 저는 그것도 낫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가지세요.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여유 가졌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매수할 기회 저는 줄 거라고 봐요, 추후에도. 그래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받고 탑픽으로 저스템 설명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수율을 높여야 할 거기 때문에 수율 관리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저스템이 네네. 아마 좀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럼 이 아이디어는 유효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도 일단은 앞질문에서 이 대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앞질문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반도체하고 시장이 만약에 진짜 신전 효과를 해서 1월달 반짝 상승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같이 꺾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PSK 홀딩스라든지 좀 빠지는 쪽도 있긴 하지만요. 뭐 제주반도체, 퀄리타스나 아니면 액침 냉각 쪽이라든지 굉장히 좀 살아있는 쪽은 있습니다. 계속 반도체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좀 지켜보겠고요. 두 분의 흑백 논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실적 호조가 나온 LS 일렉트릭을 외국인 순매수의 3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기기단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될까요? 자, 이제 시장이 배전반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LS 일렉이 이쪽에서도 강자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조연 대표님, 변압기 3사 차트 돌려보면 현대일렉 쭉 가고요. 효성중공업은 어느덧 전고까지 왔는데 LS일렉만 전고를 아직 트라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토리 나쁘지 않았으니 우리는 좀 더 접근해 볼 만할까요? 네.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워낙에 좀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원인이 그냥 그동안에 못 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못 간 이유가 명확히 있긴 합니다. 북미 대리점도 일단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채널이 일단 부족한 상황이었었고, 공장 증설도 늦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남아있는 쌓여있는 수주 잔고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같은 경우에도 매출 대비해서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200%가 넘어가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어가는데 LS 일렉트릭은 지금 100%가 안 됩니다.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수주 잔고 자체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상으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시간차의 좀 차이인 건데 HD 현대 일렉트릭 먼저 가고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따라가고요. 그 이후로 LS 일렉트릭도 좀 빠르게 증설하고 있고 올해부터 북미 가맹점 계약이라던가 그리고 올해 뭐 하반기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완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만한 키높이를 좀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전고점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HBM이라던가 지금 최근에 계속 AI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멘텀으로 해서 충분히 이런 스토리는 가져가 볼 수 있고 다만 여전히 대장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꺾이면은 LS 일렉트릭도 사실 버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을 잡겠다라고 하시면 HD 현대 일렉트릭이고 조금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키 맞추기 측면에서의 시세 이런 좀 탄력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LS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오늘 흑백 옷으로서 긍정적인 거 여전하신지 점검 받아볼게요. 베런스 AI 전문 기자가 우리 5천억 불이라고 하는 스타게이트에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말자. 진짜 핵심은 이거다. 에너지 지원 선언이 핵심이다라고 했거든요. 에너지 지원.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테니. 그러면 사실상 스타게이트의 최대 수혜는 전력기기일 수 있다라는 거고 더 확장시켜서 본다면 발전원이 될 수 있는 원전이나 SMR까지 확장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포인트 하에서 역시나 여전히 대장, 변압기로 모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북미 키워드 갖고 있는 가온전선 산일전기까지 아니면 진짜 원전까지 다 포함시켜서 오케이 사인 주시나요? 사실 전력 쪽은 일단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보지만은 다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중립?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일단은 전력 설비 내에서 일단 관심 있는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진전기하고 제일일렉트릭 정도 현재 보고 있거든요. 지금 LS 일렉트릭하고 현대일렉트릭이 주가 흐름이 아마 앞으로 좀 다르게 전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변압기거든요. 같은 변압기인데 현대일렉트릭은 대형 변압기고 LS 일렉트릭은 소형 변압기예요. 소형 변압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전력을 공급하는 위치에서 사용되는 변압기하고요. 전력을 받는 위치에서 사용되는 변압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후자예요. 전력 공급 받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이쪽이 어쨌든 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전력을 받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을 거라고 보는데 대장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라면은 그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그냥 미국 쪽 모멘텀 있는 것들로 그냥 저는 압축해서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본다면 일진전기라든지 그리고 제일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압축해서 개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지냐면은 뭐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금 얘기하는 전력 설비, 원전, 뭐 발전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다 수혜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언급이 많이 안 된 거가 무엇일까 하면은 발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발전원 쪽으로 앞으로 AI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쪽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동안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 신상론이 있잖아요. 많이 언급 안 되고 새롭게 언급되는 것들.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어요. 많이 언급이 안 됐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어떤 종목, 네네. 특히 전력 인프라단에서 그렇다면 주목해보자.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숙제검사 맡아봐야겠어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순 매도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 살짝 나눴던 조선 얘기 지금 좀 나눠보고 싶어요. HD 현대가들이 매도 리스트에 쫙 분포가 되어 있고요. 기관 순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라인대 그리고 하나오션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잘 가다가 실적 잘 나온 거 확인하고 좀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설 연휴 앞두고 있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좀 쉬어가자의 의미로서 지금쯤 쉼을 줘도 되는 구간처럼 느껴지긴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눌릴 때 사자는 게 조선주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지금이 그때인 걸까요, 이주연 대표님?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다른 조선주들도 그렇고 사실 뭐 길게 보면은 계속 우상향을 해오긴 네. 했습니다만 중간중간 좀 눌림이 나왔던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8월 정도 이후에 좀 눌리고 나서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을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이상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최근에 시세를 좀 이어가면서 시세가 올라왔지만 아마 이때 눌렸을 때 당시보다 더 긴 조정이라던가 더 긴 낙폭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1차적으로 한번 눌렸을 때보다 두 번째로 눌릴 때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거래 대금도 조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주들도 일단 거래 붙으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빠질 때 분명히 또 자리를 잡는 구간들이 있고 조선주들이 특징적인 게 또 주가가 되게 답답한 기업들이잖아요. 최근에는 굉장히 잘 갔었는데 아마 원래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답답한 기업들이고 한번 눌리기 시작을 하면 또 2, 3개월은 쉬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또 섹터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해서 급하게 매수를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어디까지 잡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때 포지션 고민하겠다로 조선주는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삼바가 외국인 순매수 1등에 있습니다. 또 실적 잘 나왔고 뭐 계속 업황은 호조이고요. 여기에 생물보안법은 덤이다라는 얘기. 135만 원까지는 좀 보고 있는 증권가 뷰까지 확인이 되는데 정세근 이사님 알테오젠도 올라가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좀 전반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우리 이러이런 성과들 있었어라고 발표하면 주가가 지금 움직이거든요. 간략하게 그래도 안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쩐지 알테오전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잘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알테오전 얘기하면은 또 막불에 달려질지 모르겠지만 그거 반해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산업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주식시장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빅파마의 어떤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앞으로 더 크냐 작냐 요 좀 네.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어제 나온 뭐 증권사 이제 그분 리포트를 보게 되면 그게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오게 된다라면 저도 의견을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됐냐를 보게 된다라면은 답은 나오지 않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 위축이 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못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바이오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저도 작년 10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 이후에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관건인 거거든요. 네. 그 정책이 나와서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하면은 그때 가서 제가 비율을 안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때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정해보겠다로 바이오주는 보고 계시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셨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